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3일 목요일 매일신문 뉴스입니다.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CCTV가 해킹의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 전 교실에서 수다를 떠는 학생들. CCTV에는 심지어 학생들이 바라보고 있는 컴퓨터 모니터 속 화면까지 환하게 들여다 보입니다. 매일신문 취재팀이 보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한 대학의 CCTV에 접근한 화면입니다. 학교 측의 협조를 받아 접근한 화면에는 교내 곳곳에 설치된 CCTV 실시간 화면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CCTV 설치 업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관리 프로그램을 깔고 무작위로 CCTV와 연결된 인터넷 주소, 즉 IP만 입력했는데도 CCTV 화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털 검색을 통해서 무작위로 CCTV 화면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그런 CCTV들이 IP CCTV라고 해서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네트워크에서 이제 CCTV의 영상들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기능들이 거의 대부분 다 탑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볼 수 있도록 할 때 아무나 보도록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증 수단을 이제 대부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아이디 패스워드를 처음에 공장에서 나올 때 사용했던 아이디 패스워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별다른 제한 없이 관리자 화면에 들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녹화된 한 달치 영상을 모두 볼 수 있고 또 삭제도 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해킹 지식이 없어도 쉽게 CCTV 카메라를 조작해 범죄에 악용하거나 증거를 삭제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안이 허술하게 운영되는 CCTV는 전국에 350만 대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는 전체 CCTV의 90%로 대부분 민간이 설치한 것들입니다. 옆에서 실제로 CCTV가 해킹되는 걸 보니까 너무 무섭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앞으로 조심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민간에서 설치한 CCTV가 보안이 허술한 이유는 대부분 영세한 자영업체들이 CCTV를 설치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비밀번호는 단순히 연속 숫자만으로 이루어진 것도 상당수인데다 전용손 대신 일반 인터넷망을 사용하는 점도 보안이 허술한 이유입니다. 어린아이를 보모에 맡기는 맞벌이 가정이나 싱글족에 인기 있는 집안용 IP 카메라는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접근이 가능해 해킹에 더욱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보안을 강화하려면 무엇보다 숫자와 특수 기호를 섞어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고 조언합니다. 또 특정 컴퓨터에서만 CCTV에 접속할 수 있는 보안 패치를 설치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하루 평균 80여 차례나 CCTV에 노출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CCTV 앞에 방화벽이나 보안 시스템들을 철저하게 갖춰서 외부의 사용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개인이 사용하는 그런 CCTV, 웹캠 같은 것들은 패스워드를 아주 좀 어렵게 해서 또 자주 바꿔서 일반 사용자들이 다른 사람이 쉽게 유치하지 못하는 그런 패스워드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업계 자율에 맡겨져 있는 CCTV 관련 정보보호법을 강화하는 정부 차원의 대수술이 시급해 보입니다. 불보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동통신사들이 오늘부터 45일간 영업정지에 들어갑니다. KT는 오늘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영업이 정지되고 LG U+는 다음 달 4일까지 영업이 정지된 이후에 다음 달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추가로 영업이 정지됩니다. SK텔레콤의 영업정지 기간은 4월 5일부터 5월 19일까지입니다. 이 통사들은 영업정지 기간 동안 신규 가입이나 번호 이동 고객을 유치할 수 없게 됩니다. 단 기존 고객의 기기 변경은 분실 파손 제품이거나 24개월 이상 제품을 사용한 경우에 한 해 예외적으로만 허용됩니다. 삼성 라이온즈가 올해부터 내야 입석 입장권을 처음으로 판매합니다. 대구 시민야구장의 내야 입석권 판매는 1982년 프로야구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입석 입장권은 모든 경기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9,000명 이상 입장한 뒤 현장 매표소에서 3루 쪽과 1루 쪽 각각 300장만 판매합니다.
대구 시민야구장은 지난해 45만 1,483명의 프로야구 관람객이 찾았으며 매진 사례는 7번이었습니다. 한편 어제 대구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삼성과 SK 시범 경기는 비로 취소됐습니다. 조원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어제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조 의원은 대구의 미래 먹거리 인프라 구축을 위한 3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조원진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오늘 새누리당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조 의원은 대구는 그동안 관리 위주의 시정 운영으로 지역 내 총생산이 전국 꼴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대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의원은 대구의 미래 먹거리 인프라 구축을 위한 3대 공약으로 경부선철도 대구도심 구간 지하화 추진과 대구 의료관광특별시 메디시티 추진, 에코워터 폴리스 사업 추진 등을 내놓았습니다. 혁신과 변화의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긋지긋한 악순환의 고리를 제가 앞장서서 끊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미소를, 희망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대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꿔야 한다는 각오로 생존 전략을 다시 짜야 합니다. 조 의원은 이번 대구시장은 실물 경제를 알고 열정을 가진 시장, 박근혜 정부와 호흡을 같이 하는 시장, 해외 시장 특히 중국 시장을 활용할 줄 아는 시장을 뽑아야 한다며 시장이 되면 대구를 세일즈하는 세일즈 시장이 되고 미국, 중국으로 경제 용토를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D 디스플레이 부품 소재 실용화 지원센터 개소식이 경북 구미시 금호 테크노밸리에서 열렸습니다. 3D 디스플레이 부품 소재 실용화 지원센터는 디스플레이 산업과 관련된 중소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인 3D 산업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 교육을 돕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센터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시제품 제작을 위한 공정 장비와 3D 성능 검증 장비, 상용화를 위한 신뢰성 검증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경북도와 구미시는 이 센터 운영으로 중소기업이 3D 산업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기술 개발이나 시제품 검증 기반 취약 등의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전국 곳곳에 눈 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 또는 눈은 오후 늦게 점차 그치겠습니다. 대구 경북 낮 최고 기온은 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매일 신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